금융보안기술 개발업체인 B소프트 역시 자신들이 10년 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한 유니키라는 결제보안 기술을 우리은행이 아무런 대가 없이 베껴 원터치 리모컨이라는 아류 기술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경력만 20년이 넘는 표세진 대표는 최근 이로 인해 우리은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특허가 꽤 많습니다. 저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사업만 30년 했고요. 어지간한 사람들, 일반인들의 수천 배 이상 세금 내면서 사업한 놈입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해갖고 열심히 특허 출원하고 그거를 해외까지 출원해서 해외 사업하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일순간에 범죄자가 되어 있습니다. B소프트가 개발한 유니키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 시작을 승인해야만 거래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입니다. 2014년에 이 기술을 개발한 표세진 대표는 특허 출원 신청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우리은행에 사업 제안서를 건넸습니다. 나를 확인할 수 있고 세상에 나밖에 못 가지고 있는 것은 휴대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휴대폰은 내가 인증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에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인증을 안 하고는 남의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을 했던 거고 특허를 출원한 거고 우리은행에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서를 처음 건넨 2014년 3월 이후 B소프트는 5차례에 걸쳐 이메일과 인쇄물 형식의 유니키 개발 관련 핵심 자료를 우리은행 고객정보보호부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간 오고 간 카톡과 문자는 우리은행과 B소프트 측이 지난 1년 동안 긴밀하게 논의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유니키랑 접촉하고 제안을 받았건 인정을 한 겁니까? 기술 제안 받았다면 우리은행이 그런 거죠? 처음에 인정하다 인정했죠. 네, 인정했고 자료 5번 받은 것도 인정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서로 나와 있으니까 증거로 나와 있고 전화 통화 내역 목록 그다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보낸 게 다 있으니까 그거는 거짓말을 못 하겠죠. 근데 왜 자꾸 2015년 3월달, 4월달, 4월 6일, 4월 7일, 4월 8일 자료 요청했냐? 라고 하니까 혹시나 비슷할까봐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유니키 기술에 대해 호의적 반응을 보인 후 갑자기 연락을 끊은 우리은행은 2015년 4월 스마트폰을 리모컨처럼 이용해 금융거래를 제어하는 원터치 리모컨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표세진 대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은행의 발표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혀 몰랐죠. 그거를 알게 된 게 2015년 5월이에요. 런칭할 때도 몰랐어요. 왜냐면 당연히 우리 거 쓸 줄 알았지 이렇게 기술 도용해서 쓸 거라고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러고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인터넷에 해보니까 우리한테 자료 요청하고 자료 받아간 그 날짜에 우리은행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런칭 세레머니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4월 7일 날은 특허 출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연락을 취했어요. 전화가 안 돼요. 이후 표세진 대표는 언론을 통해 억울한 자신의 사연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자신들이 개발한 원터치 리모컨과 B소프트의 유니키는 전혀 다르며 기술을 빼간 적도 없다고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표세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보안회사가 제1금융권한테 덤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덤빕니까? 제일 최대의 고객이고 최고의 고객인데 우리 물건을 사줘야 될 고객이고 거기다가 덤빌 수 없어요. 우리은행에서 그냥 달라 그러면 줬을 거다 말로 했으면. 그리고 써놓고 그렇게 도용해놓고 미안하다 다음에 좋은 거 하나 줄게 그러면 또 수고했을 겁니다. 전화 받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B소프트 유니키와 우리은행의 원터치 리모컨의 유사성을 감정한 변리사들 역시 특허 침해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시 리모컨을 승인 상태로 설정하는 등 원터치 리모컨이 유니키의 특허 청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신청해 놓으면 그 이후에는 다시 할 필요 없이 계속 이제 그 서비스를 내가 이제 사용하는 일종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까는 것 같은 그런 절차가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깔아놓고 나면 그 어플에 이제 이거를 온 시켜서 승인을 해 놓으면 그 버튼을 누른 시간부터 일정 시간 동안만은 금융거래를 이제 승인해주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금융결의 결제 요청이 들어와도 이제 거부하게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데, 그 두 단계가 들어있는 것이 이 특허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되는데, 그 내용 두 가지가 우리은행 서비스에 다 들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침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가 낸 거죠. 현재 우리은행의 원터치 리모컨과 B소프트의 유니키가 다르다는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니키는 모든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원터치 리모컨은 지정된 스마트폰에서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는 제가 할 일도 못해요. 왜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게임을 합니다.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을 내가 했잖아요. 내가 27판까지 깼어요. 내가 기자님 휴대폰에 그 애니팡 깔아요. 내 걸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못하냐면, 기자님 휴대폰이에요. 제 휴대폰이 아니라서 제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게 저희가 우리은행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우리 유니키의 설명의 1번에 고객 본인 소유의 인증된 스마트 기기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고객 본인 소유의 인증된 스마트 기기. 본인 소유 인증의 스마트 기기, 본인 소유의 인증 스마트 기기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두 기술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유니키는 선인증이 필요하지만 원터치 리모컨은 인증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표 대표는 이에 대해 돈이 오가는 금융 서비스에 개인 인증이 필요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보안 솔루션 중에 인증 안 하는 제품은 없습니다. 한 번의 인증을 어쨌든 해야 무조건 해야죠. 네. 자, 앱에 보면 카카오톡 아시죠? 네. 카카오톡에 내가 남들 못 보게 하려고 비밀번호 넣을 수 있죠. 네. 또 귀찮으니까 비밀번호 없앨 수 있죠. 네. 원터치 리모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능은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앱 실행 비밀번호를 넣어야 된다고 해서 앱 실행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검찰은 그걸 가지고 야, 원터치 리모컨은 비밀번호 입력 안 하니까 인증 안 하는 거고 니네는 비밀번호 입력 넣으니까 인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재진은 유니키와 관련된 우리은행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B소프트에 대한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와의 접촉도 쉽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는 맞으시고요. 변호사님 의견이 듣고 싶으시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지금 죄송한데 지금 외부 일정 중이라서 통화가 어려우신데 그럼 자리하시면은 그 말씀드리고 네, 통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연결해드릴게요. 혹시 거기 모 상무님께서 전화해가지고 잘못했다 빌어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빌이냐, 너 잘못했잖냐. 당신이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데 나 이렇게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난 지금 둘을 자르면 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회사가 왔다 갔다 하고 제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저희 직원들이 밥줄 끊기는데 직원 2명 자르면 그만이래요. 자기네가 지면 저희는 져요. 그러면 손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합의보자고 가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잘했어도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저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네가 싸우려고 왜 안 먹었냐면 제 아들도 프로그램 개발을 합니다. 열심히 개발해서 남한테 뺏기면 저하고 똑같아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끽소리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죽더라도 해보려고 해요. B소프트나 인스타페이 주장에 대해 해당 관계자나 기업의 입장은 상반됩니다. 하지만 기술 도용에 대한 한 작은 기업의 문제 제기를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모습은 다른 선진국의 문화와 사뭇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